갤럭시 S26에 이번에 엑시노스 2600이 탑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되게 좋은 얘기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결론을 좀 내자면 올해는 증명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격이 올랐다, 시황이 좋다, 업황이 좋다 이걸로 끝낼 상황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엔비디아 납품이라든가 이 결과로 보여야 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로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2026년 삼성전자 이건 꼭 알고 가세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뭐 1년 모든 플랜을 볼 수는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꼭 알고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첫 번째가 삼성전자 연초 4분기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요. 삼성전자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올 거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 디램이 막 엄청 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은 한 8, 9월부터입니다. 그래서 8, 9월부터 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단가 적용이 시작된 게 뭐 빠르면 9월, 뭐 늦으면 10월부터인데, 그러면 4분기가 언제입니까? 10월, 11월, 12월이거든요. 그럼 디램 가격이 막 쏘기 시작할 때에 이 단가가 적용이 되기 시작한 게 아마 4분기 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 4분기 실적이 아마 좀 기대하는 만큼 나와줘야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장 컨센서스라고 해서 이제 증권가에서 나온 이 기대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당연히 넘어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실제 투자자들이 얼마나 나와야 좋아할지, 얼마나 만족할지 알 수는 없는데, 실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기대 이상을 만들어줘야 이 주가가 유지가 되든 더 크게 올라가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번에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을 보면은 실적이 이 증권 컨센서스 예상치보다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순이익부터 시작해서 매출액도 이상 나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왜 하락이 나왔느냐? 그 이유가 투자자들의 전망치를 약간 못 넘었다, 거기에 좀 만족스럽지 못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밀렸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분명 좋겠지만 과연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냐 못 미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S26 엑시노스 2600 탑재 이후 성능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S26에 이번에 엑시노스 2600이 탑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이 설계한 건 아닙니다. AMD랑 같이 설계를 한 거고, 그 대신에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이 반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2600의 성능에 따라 2027년도에 공개한다고 했던 엑시노스 2800, 이거는 설계도 자체적으로 하고 이 모바일용 GPU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전부 다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던 엑시노스 2800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600에서 뭔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2800 해볼만 하겠는데, 뭐 기대감이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이 엑시노스 2800에 대한 얘기 때문에 사실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만약에 2600에서 뭔가 발열도 좀 나고 뭔가 좀 느낌이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아마 2800에 대한 기대감도 식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S26에 나오는 엑시노스 2600에 대한 성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아마 요즘에 테크 유튜버들이 많다 보니까 다 한번 확인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2월에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삼성전자 이사회 의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사실 이재용 회장이 과거부터 이제 등기이사에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금 회장이지만 계속 등기이사에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미전실 같은 이 사업지원실 같은 경우에도 새로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슬슬 사법 리스크도 다 벗어났고 이제 등기이사에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시기가 아마 이번 2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이 지분에 대한 변동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등기이사에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등기이사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책임 경영이에요. 내가 이 회사를 책임지겠다, 책임지고 내 운영에 나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등기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사실 뭘 한들
사실 믿음이 조금 없는 거예요. 등기 올라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 등기에 올라가야 그 다음부터 아마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편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삼성전자 HBM4 엔비디아 납품 여부입니다. 일단 이번에 삼성전자 HBM4를 엔비디아에 납품한다고는 하는데 그 납품 이후에 점유율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 다음에 그 납품 이후에 엔비디아의 관계가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그 다음에 HBM4 성능에 대해서 뭐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 엔비디아에 넣어보면 만약에 삼성전자 HBM4가 제일 좋아, 그럼 굳이 SK하이닉스 걸 더 쓸 이유는 없거든요.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나서의 이 지금 점유율 HBM4에 대한 입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적어놓은 이 네 가지가 모두 1분기 이내에 이뤄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2분기까지, 그러니까 상반기도 아니고 1분기 이내에 해결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삼성전자에서는 알고 가야 된다. 저거에 따라 정말 이 주가에 대한 방향성도 크게 변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보자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일단 증권가의 예상치보다는 삼성전자 실적 좋게 나오겠지만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상치를 되게 높게 보고 있다는 소리죠. 미국의 경우 브로드컴처럼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분명 괜찮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투자자들이 이거보다 훨씬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만큼은 또 안 나와서 디램 가격 상승 랠리 및 납품 가격 급등 이후 첫 실적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도 좀 애매했고 4분기가 내가 봤을 때는 좀 메인 실적 발표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 아마 SK하이닉스까지 실적 발표가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충분히 뭐 긍정적으로 줄지 또는 부정적으로 줄지 모르겠지만 그 영향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볼 거는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입니다. 제게는 이 회장이 삼성 책임 경영의 마지막 열쇠로 평가받는 등기이사에 복귀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경영을 하려면 등기이사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내가 뭐 올라가고 싶다고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회장은 2016년 10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이 됐지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후 2019년 10월 재선임 없이 임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등기이사로 못 올라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근데 2월 이사회에서 이 회장의 등기 임원 복귀 여부에 대해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얘기했지만 우리 정현호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사업지원 TF에서 내려왔고요. 박학규 실장이 다시 올라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래전략실이라고 불리는 이번에 사업지원실이 정식으로 올라가게 됐고, 근데 그 사업지원실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미래전략실에 있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메인급들, 거기서 책임자들은 다 이제 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다 빠졌어요. 근데 마지막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정현호 부회장이었는데 그 정현호 부회장도 사라졌습니다. 그럼 박학기부터 시작해서 쭉 깔려있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그 당시에 있던 메인급 바로 밑에 있는 실무진들이에요. 그래서 그 실무진들이 이번에 사업지원실에 메인급으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뭔가는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걸 하려면 일단 등기사로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는 거고요. 등기이사 복귀는 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데 사실 주주총회에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거 자기가 올라가겠다는데 이거 다 동의하겠죠. 근데 이제 2월에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갈지 말지는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올라가주면은 삼성전자한테는 당연히 호재다, 책임 경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구나 얘기를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HBM4 엔비디아 납품 기대입니다. 이제 내년에 출시되는
엔비디아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탑재될 이 첨단 고대역폭 메모리 테스트에서 삼성전자 HBM4가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보통 이제 GPU다 그럼 루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블랙웰이라고 하고요. 호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베라라는 게 붙어요. 그 다음에 호퍼랑 블랙웰에도 앞에 붙어요. 뭐가 붙냐면 그레이스라는 게 붙습니다. 브레이스, 호퍼, 그레이스, 블랙웰이라는 게 붙거든요. 왜 붙냐? 이 그레이스는 CPU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레이스, 호퍼, 그레이스, 블랙웰, 베라, 루빈 부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블랙웰을 만들 때 우리가 블랙웰이 B200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B200이 하나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는 B200 두 개의 그레이스 CPU 한 개를 써서 그래서 GB200 합니다. 이게 이제 AI 가속기예요. 그래서 AI 가속기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넓은 판으로 돼 있고 여기에 이제 B200, B200 밑에 이제 그레이스 CPU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여기에 LPDDR 들어가 있고 여기 옆에 이제 HBM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라 루빈에서 베라는 CPU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루빈이 GPU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테스트와 관련된 사안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항상 엔비디아 관련된 거는 뭐 쉽게 공개를 하거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분위기는 괜찮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요구한 삼성전자 HBM4 공급 물량은 내부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뭐 한 10개 원했는데 뭐 말하는 거 보니까 15개 달랐는데 상당히 좋네. 그러니까 제가 말한 15개는 실제 물량은 아니고 예상치를 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HBM4에 대한 수요가 아마 삼성전자가 기대감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HBM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계속 뒤처져 있었어요. SK하이닉스에 비해서. 근데 그게 기술력이 딸려서냐?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냥 HBM을 필요 없다고 버렸다가 갑자기 이제 필요해지니까 다시 주워다가 하다 보니까 SK하이닉스보다 느려진 거예요. 원래는 HBM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하러 그 칩 합쳐서 하냐? 하나로 하면 되지. 그래서 삼성전자가 포기했던 건데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승부수를 걸려면 HBM4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HBM4에 삼성전자가 목숨을 걸고 엔비디아에 승부를 걸고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이번 결과가 HBM에 대한 이 수요나 결과가 아마 삼성전자의 좀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르면 내년 2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6월 2026년도 2월 본격적으로 HBM4 양산에 들어가 엔비디아에 납품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부터 엔비디아에 납품이 들어가는구나. 납품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수요, 앞으로에 대한 점유율이 삼성전자의 미래를 결정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좋은 얘기만 써놨잖아요. 근데 살짝 이제 삼성전자에 태클을 거는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의 소음인데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의 HBM과 DDR5 등 메모리 반도체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비를 건 거죠. 야 너네 왜 우리 특허 침해했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삼성전자한테. 그래서 특허 괴물로 불리는 미국 반도체 기업 넬리스트가 미 관세법 337조 위반을 주장하면서 제소를 한 겁니다. 얘네가 삼성전자가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 야, 너네들이 지금 우리 거 지금 뺏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한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에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 법인 그 다음에 이제 고객사인 구글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조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조사가 9월쯤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 1월쯤에는 언제 결론이 난다라고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괜히 이유 없이 시비 건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만약에 여기서 뭔가 건덕지라도 나오면 조금 이제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넬리스트는
ITC에 제한적 수입 배제 명령과 특허 침해 정지 명령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넬리스트는 실제 뭐 자신감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어떤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한테 발목을 잡았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이거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소음이 조금 있네요. 최근에 되게 좋은 얘기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결론을 좀 내자면 올해는 증명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격이 올랐다, 뭐 시황이 좋다, 업황이 좋다 이걸로 끝낼 상황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작년에 디램 기대감이 올해 엔비디아 납품이라든가 이 결과로 보여야 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로 책임 경영을 시작해야 삼성전자의 한 단계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등기이사로 올라가야 돼요. 사람들의 실적 기대치와 시장 기대치의 간극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실제 우리가 나고 있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뭐 사람들의 기대치에 맞는가, 아니면 사람들 기대치보다 높은가, 아니면 기대치보다 좀 낮은가, 이거를 확인해야 추가 성장의 좀 부분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특허 침해 조사는 부정적인 이슈지만 단기간 내에 어떻게 될지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1분기에 삼성전자의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 삼성전자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이슈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거기에 살짝 불편한 이슈 하나 껴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에 대한 삼성전자 행보 같이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지금 이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거 현실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